네, 북한의 모든 매체들이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 피습한 사건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범인 김기종 씨의 공격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추켜 세우고 있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북한에서 현재 어떻게 방송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일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가 서울 정로구에서 민족화해협력보험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 강연회장에서 남조선 시민단체 성원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은 이날 아침 강연회장에 나타나 강연 준비를 하고 있는 리포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리를 안겼습니다. 반미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용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입니다. 네, 조선중앙통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제일 특이한 것은 정의 칼세를 내렸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 것 같은 내용을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북한한테는 이제 호재죠. 한미동맹을 이간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치 남한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처럼 하는데, 남한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 한 비정상적인 만행이죠.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그렇게 한미동맹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좀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꽤 있죠. 그러나 한미동맹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그러나 어쨌든 저런 행동이 이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를 마냥 벌려놓으려고 마치 무슨 남한의 미국의 어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에 주장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정말 이제 종북 세력이 아니냐, 이런 배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종북 세력이나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분이 김기종 씨가 이제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개성에도 다녀오고 금강산에도 한번 다녀오고 한 7, 8회 다녀왔는데, 아마 그때마다 이제 북한의 그 통전부 요원들이 다 물론 개별로 갔는지 단체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케어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충분히 그쪽에서 먼저 제의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북한의 어떤 접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키졸브 훈련이 시작된 상황이고, 북한이 지금 뭔가 반미의 선전선동의 소재가 지금 부족해서 갈증을 느낄 때 저 사람이 나섬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호재란 말이죠, 북한에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노길남 씨라든지 김일성상, 김정일상 큰 상을 북한에 가서 받았단 말이죠. 또 신은미 씨, 황선 이런 분들 보면은 뭔가 북한에 잘 보이려는 노력이 많은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인 종북일 수도 있고, 네. 또 북한에 가서 나도 좀 그런 상 주시오. 그럼 북한이 뭘 좀 건수가 있어야 우리가 상을 줘도 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상을 바라냐, 이렇게 말하면 결국 그런 어떤 유혹과 이런 데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분단 국가가 아니고 북한이란 존재가 없다면은 종북도 없고 친북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저것은 종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보고, 그런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물론 정상적으로 다녀온 분들이 더 많겠지만 네. 리스트업을 다시 해서 좀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홍 위원께서는 배우설 어떻습니까? 글쎄, 조사해봐야 알겠죠.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정책 세미나 같은 데 하면은 많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학술 세미나보다도 이제 주로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동맹 이런 그 정책 세미나 할 때는 나타나 가지고 그 어떤 학술 회의 같은 걸 방해하는
아주 여러 번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어떤 폭력 행위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지금 저해했기 때문에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그러나 이제 저 사람의 이 사상적인 이 흐름을 쭉 따져보면 네. 분명한 것은 반일, 항일 투사라고 본인을 스스로 생각했을 정도로 일본의 과거 문제라든지 또 독도에 대한 그 부당한 영유권 주장 이런 걸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도 했고 그래서 또 2010년에는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조각을 던져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도 받았고 네. 쭉 항일 그 노선을 걸어오다가 우리 마당이란 걸 해가지고서는 뭐 남북한의 그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공동 문화를 만들어가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게 됐고 그러다가 99년에 한 번, 2006년과 7년 사이에 6번 개성과 금강산을 다녀왔고 그래서 아마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갔다 온 게 2007년이란 말이죠. 예. 최소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사주나 지령을 받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뭐 국가보안법 사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2007년에 북한 사람 만났지만 그 뒤로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은 네. 이건 뭐 조사해봐야 알죠. 제가 뭐 여기서 했다 안 했다를 알 수는 없는 거고 조사해볼 필요는 있으나 그렇다고 저 사람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하고 유사한 주장이 많다고 북한의 사주와 지령을 받은 그런 배후 세력이 북한이다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뭐 그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북한과 접촉을 했는지 그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번 갔다 왔다 이제 통일부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 번은 뭐 금강산 관광차 갔다 해도 6번 정도 개성에 나무 심기 목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네. 자주 갈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도 이제 저분이 이제 말하자면 북한에 일종의 경도되어 있고 물론 나무를 심으러 좋은 일을 하러 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게 대치돼 있는 상황인데 북한을 그렇게 너무 자주 가고 거기서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과 자주 접촉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념적으로 그쪽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가 시종일관 이제 뭐 반일을 하다 이제 또 반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입맛에 맞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남남 갈등의 하나의 그 화약고로서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결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북한이 음으로 양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네. 또 그런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뭔가를 과시하고 영웅주의적 행동을 해서 북한에게 점 찍히고 싶고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제 돌출되게 됐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니까 2006년부터 9년까지 통일교육위원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시민 상대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강의 자체를 통일교육위원으로서 강의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봤는데 요는 이제 모 대학에 강사로 출강을 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성공에 대해서. 예. 성공해서 출강해서 강의한 경력은 있고 통일교육위원으로서 통일부 쪽에서 강연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일교육위원이 뭐 아마 꽤 많은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있고 뭐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엄밀한 뭐 보안 뭐 신분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제가 그 보도를 보면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2차례나 했더라고요. 네. 2001년과 그리고 다시 갱신까지 되고 했던 걸 보면 뭔가 우리 그 통일부 관련해서 또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은미 씨 같은 경우도 그 북한 다녀오고 쓴 사실상 북한을 좀 많이 칭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 책을 갖다 뭐 그 금년의 책인가 무슨 뭐 상도 주고 네, 했던 그렇죠. 거 보면 사실 이게 참 경계가 좀 미묘한 데가 있어요. 통일부라고 하는 데가 국가보안법에서 보면은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과 결국은 교리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일인데 예. 그러면은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자는 일들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방면에서 보면 이게 국가보안법에 어디까지가 저촉이 안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 북한에 7번 다녀온 것도 통일부에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게 당시에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 통일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르죠. 통일부가 자기 책임 추궁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허락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지 모르지만 사실 남북 간에 통일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그럼 보면은 이를테면은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청와대에서 사실상 지시를 받았지만 통일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북한 사람과 접촉을 했다. 이거 사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처벌을 해야 되나 만원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 법은 누가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경계선이 좀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미나협이라는 단체가요. 지금 어제 행사를 주최한 미나협이라는 단체가 보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인사들이 반씩 있습니다. 국회도 여야 반반수가 들어있어요. 대표들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범국민적 단체인데 지금 미나협이 굉장히 지금 실현을 받게 돼 있죠. 지금. 왜냐하면은 보안을 소홀히 해가지고선 결국 그렇죠.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결국 남북 간의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현행법을 위반하면 그 사항은 처벌해야죠. 그러나 좀 더 엄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마 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캐나다 언론에서 얘기를 나왔지만 지금 북한에 들어갔다는 방북했다는 이면수 목사가 장성택과 관련돼서 억류됐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일까요? 네,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이면수 목사님하고 잘 아는 미국의 목사님들 뭐 몇 분 만나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100여 차례 드나들었는데 주로 이제 낮은 선봉 지구를 또 많이 드나들었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슨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게 있을런지 근데 이제 이분은 상당히 그 말해서 실수도 또 잘 하지 않는답니다. 웬만한 북한에 갔다 사실 말 실수, 행동 실수, 뭐 성경 하나 놓고 나왔다도 체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한두 번 들어갔다면 뭐 말에 실수하거나 성경을 잘못 놓거나 누구한테 전도를 하다가 체포될 수 있는데 이미 100여 차례 드나들었는데 잠깐 이자 그 지적하신 장성택과의 연관성은 낮은 선봉지구에 많이 드나들었다. 이 낮은 선봉지구가 그 장성택의 그 말하자면 죄목 중에 판결문 중에 이제 헐값에 지하자원과 뭐 토지와 항마를 팔아먹었다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비즈니스 즉 낮은 선봉지구에는 캐나다, 미국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학교도 하나 세웠고 뭔가 나름대로 좀 인도적 차원에서 투자한 군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장성택이 거기 라진 지역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래서 아마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권력 그 선에 있지도 않고 북한 내 장성택이 이미 숙청된 지 2년이 됐고 그래서 장성택과 연관 지어 보는 것은 아직은 이제 미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워낙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또 정치적으로 걸려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